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채은 전문가입니다. 오늘 삼성 SDI 주가는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ESS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나왔죠. 이제 ESS는 기술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누가 더 안전하게 오래 쓰이느냐를 보는 시장입니다. 이런 구조 변화가 삼성 SDI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은 삼성 SDI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앞으로 삼성 SDI의 정보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먼저 경북 ESS 화재 기사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경북 경주에 설치되어 있던 ESS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죠. 이 내부 발화로 ESS 8기가 전소가 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약 2억 7천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기술 문제냐 아니면 구조 문제냐로 나누어서 봐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나온 ESS 사고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대부분 2017년 전후에 설치된 설비고요. 장기간 운용된 노후 ESS며 지금 쓰이는 최신 시스템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세대라는 점인데요. 즉 지금 ESS 기술이 위험해졌다고 보기보다는 초창기 ESS 설비들이 수명과 한계 구간에 들어온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ESS 화재가 나면 단순히 원인이 뭐냐를 찾는 단계였다면요. 지금은 이런 화재 메커니즘 자체는 충분히 인지된 상태고요.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SS 시장은 이 기술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냐 또 누가 더 오랜 기간 문제없이 쓸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삼성 SDI를 보면요. ESS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일관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보다는 안정성, 또 공격적인 설계보다는 보수적인 설계, 또 효율보다는 사고 가능성 최소화를 가장 먼저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는 가장 싸다는 회사는 아니지만 문제가 생길 확률이 낮다는 쪽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특히 공공 ESS나 전력망 ESS처럼 한번 사고가 나면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에서는 이런 포지션이 상당히 편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ESS 중간계약 시장을 봐도 여기서는 가격 경쟁이 1순위가 아니고요. 물량을 얼마나 많이 찍어내느냐 이런 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사고 리스크를 누가 더 낮출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이 구조에서는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뉩니다. 삼성 SDI는 고안정성, 보수적인 선택지로 가고요. 다른 업체들은 대량 공급과 표준화에 강점이 있는 선택지로 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정리를 잠깐 해보면 지금 흐름은 이렇습니다. EV만 보던 시장에서 ESS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 ESS 시장 자체도 이제는 안전성과 운용 안정성 중심으로 방향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삼성 SDI가 불리해지는 그림은 아니겠죠. 오히려 조용하지만 가장 부담이 없는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ESS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닌데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단연 AI입니다.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숫자들이 이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매년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를 사상 최대치로 늘리고 있고요. AI 학습과 추론에 들어가는 서버 수요는 기존 클라우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AI는 전기를 먹고 사는 산업이라는 점이죠. 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한 번 호출할 때 단순 검색보다 수십 배가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또 개인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수억 명이 동시에 쓰는 구조가 되면 이 전력 소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AI 이야기 뒤에는 항상 전력 부족, 전력 인프라, 에너지 효율 이런 말들이 같이 따라붙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전력을 만들어도 필요한 순간에 안정적으로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삼성 SDI의 ESS가 다시 각광을 받는 이유도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단순 배터리가 아니라 대규모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저장을 하고 또 데이터 센터 같은 고부하 환경에서도 장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ESS로 저장을 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주목을 받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SMR 소형 모듈 원전인데요. AI 데이터 센터처럼 24시간 멈추지 않는 산업에는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흐름을 다 정리해보면요. AI가 확산이 되면서 전력이 폭증하고 ESS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발전원도 필요해지는 이런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이때 여기서 시장이 아직 과소평가를 한 축이 하나 남아있죠. 바로 속도입니다. 이 전기가 많아도 제때 정확하게 빠르게 이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AI 서버는 바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제 단순한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전력과 통신, 속도까지 직접 챙기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엔비디아가 노키아와 AI 데이터 센터 전력 통신 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GPU 성능만 좋아서는 이 AI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엔비디아 스스로 인정을 한 셈이죠. AI 시대에는 연산 속도만큼이나 전력 전달 속도 그리고 통신 속도가 같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터리나 원전만큼이나 전력통신 장비 쪽을 같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커질수록 이 영역은 구조적으로 안 갈 수가 없는 방향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런 흐름에서 가장 먼저 주목을 받는 건 삼성 SDI 같은 ESS 기업이고요. 그 다음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발전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 다음은요. 바로 이 전력을 실제로 현장에서 연결하고 제어를 하고 또 관리하는 기업들이 될 겁니다. 국내에서도 AI 인프라와 연결된 광통신, 전력통신 관련 종목들이 선제적으로 반응을 했죠.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광통신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또 초고속 통신 인프라 기대가 겹치면서 저점 대비 7,800% 이상 올랐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실적이 갑자기 폭발해서가 아니라 AI 시대에 속도와 통신이 병목이 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먼저 반영된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종목 하나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건요. 단기 뉴스가 아니라 외국인 수급의 변화입니다. 외국인은 테마가 완전히 불붙고 나서 들어오기보다는 이 시장에 명분이 생기기 직전부터 조용히 포지션을 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급등 캔들이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오히려 조용합니다. 하지만 저점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요. 거래량도 바닥에서 서서히 살아나고 있고 또 외국인 수급이 간헐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차트가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구간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삼성 SDI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다른 종목을 추천하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분명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삼성 SDI의 방향성 자체는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ESS, 전력, 배터리 흐름에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는 저도 변함없이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삼성 SDI는 단기간에 급하게 튀어오르는 종목이라기보다는 내년 이후를 보면서 차근차근 가져가야 하는 그런 종목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하나만 들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삼성 SDI는 중장기축으로 가져가되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조금 더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흐름, 이 같은 AI와 ESS 전력 인프라 라인 안에 있는 종목 하나를 함께 체크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이번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자, 아무에게나 또 공개할 생각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삼성 SDI 영상도 꾸준히 함께 봐주신 분들이라면 왜 이런 타이밍에 다른 종목을 같이 보자는 건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구독자분들께만 따로 정리해서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AI와 ESS, 전력, 통신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시점에 꼭 체크를 해봐야 할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1단계가 GPU와 서버였다면 지금부터는 전력의 저장과 발전, 그리고 전달과 제어까지 전체 인프라가 동시에 깔려야 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왜, 언제 움직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종목명과 매수 시점, 또 목표 구간, 또 근거가 되는 지표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자료로 정리를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까지 꾸준히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 채널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만큼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중에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자동 문자 신청 링크 클릭하셔서 전송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위에 네이버 폼은 간단하게 구독자 여부 체크, 또 정보 받으실 연락처 작성하신 뒤에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단기간에 저희 구독자가 1,600명 이상 늘어났던 만큼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제 채널을 믿고 매일 시청을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번 자료를 준비한 거니까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삼성 SDI의 흐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머니 포커스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